조건부 확률이란 말이 잘 들어봐야 돼요. 확률은 확률인데 조건이 붙어.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이란 거는 이 확률만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사건이 나와. 사건.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사건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전체에서 어느 정도 전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얘기했을 때 확률이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좀 독특한 걸 배웠어. 이 분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 어떤 거냐면 이 표본 공간을 바꾸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다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했을 때는 반에 10명이 있어. 그중에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이면 여자일 확률하면 전체 10분의 5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자 중에 안경을 낀 사람일 확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문장 자체에서 여자애들 중에라고 나왔어. 그럼 표본 공간 자체가 뭐냐면 여자애들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당연히 여자니까 5개니까 분모가 5잖아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 이제 교집합의 개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해져. 그래서 단순하게 표본 공간의 변화야.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 기본 표현부터 볼게. 표현부터 우선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다시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서 사건 B가 일어날. 이게 확실히 중요한 거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난대. 오케이? 그랬을 때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우리는 B바 A 이렇게 읽을 거야. B바 A. 중요한 건 뒤에 게 분모야. 좀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이게 분모야. 이게 분모고 이게 분모야. 이게 분모. 일어났다는 조건. 일어났다.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 뒤에 게 분모야. 뒤에 게 분모. 오케이?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 B바 A는 PA 일어났다는 거야. 분해 B바 A PA 교비.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분자에는 교집합이 들어가서 교집합. 왜냐하면 A가 일어났어. 그 중에 B가 일어나야 돼. 그럼 결론은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A가 일어난 사건 그 중에 B가 일어났다. 그래서 PA분의 PA 교비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의 30%고 남학생이 15%야. 임의로 한 명을 택했더니 안경 쓴 학생이었을 때, 자 그럼 안경 쓴 학생이었을 때 이게 분모야. 이게 안경을 썼던 것이 분모야.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다. 안경도 쓰고 남자여야 된다. 이런 거지. 그 얘기를 써주는 거야. 안경을 썼을 확률이 0.3. 안경을 쓴 남학생이었다. 0.15. 오케이?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와. 이게 뭐가 있냐면은 P, A 교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 둘 다 일어나니까. 이게 절대 아니야. 이건 무조건 그냥 아닌 거야. 교집합이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A 집합에 대한 부분들과 B 집합에 대한 곱한다고 해서 교집합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여기 이 식을 변형하는 거야. 요 식을. 여기 위에 보이지? PA 교 보이지? 그치? PA 교 보이지? 그러면 PA 바 B 곱하기 PB
PA 곱하기 P B바 A. 그래서 얘는 분모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 분모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PA교 B라는 건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 중학교 때부터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가끔씩 배우기도 하거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이제 독립사건의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 지금은 이제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사건을 다시 다루게 될 거야 이따가.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고 동전을 던졌는데 앞이 나오고, 그럼 짝수가 나 2분의 1, 앞나 2분의 1 두 개 곱했거든? 그치? 중학교 때는 교집합을 구할 때 두 개 곱했어. 그치? 근데 그 사건 자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없는 애들끼리만 그렇게 한 거야. 오케이? 지금부터는 교집합이 있는 애들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고 수능에서 되게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내신에서는 이런 부분도 가끔씩 다루지만 실제로는 활용 문제만 잘하면 돼. 이거 보이지? 표 그리기 보이지? 요런 거 보이지? 요런 것만 잘해주면 돼. 요런 것만. 자, 그럼 잘 봐봐.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 1학년일 확률. 선생님은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은 문자 A, B를 안 쓸 거야. 다 한글로 쓸 거야.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 한글로 써 그냥. 뭐가 A고 뭐가 B인지 다 귀찮아. 그럼 남학생이었을 때 표를 그려놨으니까 남학생이었을 때 이게 보이지? 13. 25분의 13이야. 남학생이면서 1학년. 여기 있네. 6명. 보이지? 근데 이게 중요해. 남학생이면서 1학년일 확률은 전체를 기준으로 6명이야. 그래서 얘는 13분의 6이야. 오케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이게 좀 어려워 생각보다. 이게 여기 과정은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가면 이제 활용 부분에서 좀 수능 문제가 나올 거야. P가 0.3, P가 0.6 이렇게 됐을 때 이거부터 확인해 보자. A여 교 B여는 A 합 B의 여집합이야. 맞지? 근데 그게 0.3이래. 그러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A 합 B가 0.7이라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두 개 합치면 0.9. 두 개 합치니까 0.9니까 0.7을 빼면 A교 B는 0.2야. 맞지? 그럼 이제 문제로 간다. P, B바 A야. P, A분의 P, A교 B. P, A는 0.3. P, A교 B는 0.2. 그래서 3분의 2. 이런 거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이거 A 합 B 구해야 되는 거고 A교 B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A 여길 구해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교 B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이제 됐어요? 지워라. 내가 찢어버리기 전에. 그 다음에 PA가 5분의 2야. 여기를 슬쩍 20분의 8 이렇게 써놔. 그럼 얘는 20분의 1이야. 그럼 얘는 20분의 12 이렇게 써놓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이해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그리고 교집합 20분의 1 여기 A, B라고 쓰면 PA는 20분의 8이니까 여기는 20분의 7이야. 그러면 전체가 20분의 12니까 여기 20분의 8 그럼 여기는 20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이제 할 거 해놓고 그리고 여기 문제로 가는 거야. 할 거 해놓고 B여 분의 A여 교 B여 이렇게 B의 여집합 20분의 5가 아닌 애니까 20분의 15. 지연아 아프면 얘기해라.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전체를 합치니까 20분의 12니까 20분의 8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8 이렇게. 이해됐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리해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가 수능이야. 지금부터가. 이건 되게 쉬워. 어차피 뒤에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 풀어주긴 할 거야.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해. 우선은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베스트 문제는 뭐냐면 표 그리기야. 표를 그리잖아? 그러면 이번에 문제 풀 수 있어. 이번 수능에서 이번 26년 수능에서 요 표를 그려서 하는 문제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번 수능의 조건부 확률은 좀 까다롭게 나왔어. 좀 시기 오랫동안 쓰도록 문제를 나왔거든. 조건부 확률은 그냥 100%야. 그냥 100%야. 뭐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100%라고 보면 돼. A 학급의 학생일 경우는 60명의 성별을 뽑았대. 근데 잘 봐자. 보니까 한 명 뽑았대. 여학생이었을 때 A 학급의 여학생. 그럼 이걸 한글로 써. 한글로. 여학생이었을 때 A 학급의 여학생. 나는 이거 다 한글로 쓸 거야. 이거 PA, PB 이런 거 조건부 확률을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고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그냥 한글로 쓰는 게 나아.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한글로 쓰다가 좀 단점이 뭐냐면은 너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해설이나 아니면은 문제를 보거나 선생님들 설명 다 PA, PB 다 PA기로 다 쓰거든?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나는 맞추는 게 중요해. 자, 그럼 보자. 전체가 뭐냐면 여자야. 여자. 그럼 여자를 딱 봐. 29명 보이지? 여자 전체. 그럼 여기가 분모가 어찌 됐건 간에 60분의 29야. 맞지? A 학급의 여자 14명이지. 그러면 A 학급의 여자 60분의 14야. 그러면은 약분해 주니까 29분의 14. 여기에는 PA 학급의 여자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지금까진 별거 없어. 근데 너가 직접 표를 그려야 되고 너가 직접 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꽤나 골치 아파진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시사의 당첨을 포함한 10장의 경품에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을 두 사람이 경품관 임시 한 장 뽑을 때 갑을 모두 당첨된다. 잠깐만.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는데 당첨된대. 근데 뽑은 경품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그치? 머릿속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옛날이랑 똑같아. 첫 번째, 갑이 당첨된다. 여기 순서대로 나왔지, 순서. 그러니까 갑을 먼저 뽑아. 10분의 4 뽑혔네. 을도 뽑아. 9분의 3.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약분해줘서 15분의 2. 끝. 오케이?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설정 자체가 뭐냐 하면은 여기 하나로 끝난 다음에 뽑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9개가 됐지. 그리고 얘도 하나 줄었지.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복잡하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봐봐.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PA는 원래 A가 뽑을 확률이 5분의 2야. 그 다음에 B바 A라고 써. 오케이? 그러니까 B바 A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9분의 3이야. 너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그치? 9분의 3이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는 9분의 3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을이 당첨을 뽑은다고 했잖아.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이야. 이게 그냥 을이 당첨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15분의 2 써도 되는데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니까 PA 교비는 PA 곱하기 B바 A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복잡해. 그냥 원래대로 하던 게 훨씬 더 편해. 알았지? 여기는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 자, 이제부터 볼게. 필수예제 4번이야.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순서대로 동그라미 치고 을이 검은 공을 꺼낸대. 이게 중요해. 그럼 갑은 뭐야? 모르지. 갑을 생각을 했을 때 갑은 흰색을 꺼낼 수도 있고 검은색을 꺼낼 수도 있어. 근데 을은 반드시 검은 공을 꺼내야 돼. 맞지? 그치? 그럼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흰껌 나오든지 껌껌 나오든지 해주면 돼. 흰껌 5개와 4개 중에 뽑는다. 흰색을 뽑는다. 그래서 9분의 4. 그 다음에 검은색 하나 뽑았으니까 검은색 하나 비었어. 전체 8개 중에 검은색 3개 됐다. 또는 껌껌 9분의 5지 여기가. 에이씨. 다시 흰껌 9분의 5 곱하기 8분의 4지. 검껌 9분의 4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 2학년이랑 달라진 게 없어. 중2에서 우리가 배웠던 확률이랑 크게 달라질 만한 내용 자체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가 확률은 훨씬 더 큰 개념이야. 원래 보통 배울수록 개념 크게 배우거든. 근데 중학교만큼은 확률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배워. 됐어요. 이제부터 이제 좀 골치 아파집니다. 자, 여기 잘 봐봐. A 주머니에서 흰 구슬 3개와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고 A가 흰색이 3개가 있대. 검은 거 4개가 있대. 정리 한번 해놓고 B가 흰색이 4개가 있고 검은 구슬 2개 있대. 두 주머니 중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2개를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하나 나왔을 때 표본 공간이 좀 도발적이야. 흰색 하나랑 검은색 하나가 나온대. 근데 그게 A에서야.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볼게. 흰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가 나왔다는 게 이제 표본 공간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 흰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가 표본 공간인데 이게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흰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맞지?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원하는 건 A에서 흰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시 이걸 잘 이해해야 돼. 흰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가 나왔을 때 이게 시간을 역순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흰색 하나와 검은색 나왔대. 근데 그게 A인지 B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 공간 자체가 뭐냐면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오는 상황이 분모가 되는 건데 그게 A인지 B인지 모르니까 A도 되고 B도 되는 거야. 그래서 A 또는 B 자체를 둘 다를 표본 공간으로 잡는 거야.
그 중에 A가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시 A를 먼저 A에서 흰색 하나 검은 거 하나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를 뽑는다 2분의 1. 근데 두 개를 뽑아 5C2. 근데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와야 돼. 이게 A에서 뽑는 거야. B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아야 돼. 그럼 B를 잡아 2분의 1. B는 전체 6개 있어. 6C2. 그 중에 흰색 4C1, 검은색 2C1이야. 그래서 요 두 개가 더해서 분모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분자에다가 얘를 올려주면 돼. 근데 지금 얘를 보면은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여기 이게 어디겠어? 이게 여기야. 여기 이게 얘야. 이게 그 다음에 얘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A교 B, A여 B. A에서 선택하는 게 PA면 B를 선택하는 게 A여가 되는 거고, 거기서 B가 뭐가 되냐 하면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는 거 상황을 B라고 놔두는 거야. 근데 우리가 A 주머니 B 주머니인데 얘를 B로 놔두면 헷갈리잖아, 알파벳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알파벳을 안 쓴다라는 거야. 알파벳을 쓰면 오히려 더 헷갈려 주는 거야. 그냥 이거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 그리고 요거 올린다고 했지. 요거 그대로 올려주면 되잖아. 요거 똑같이 그대로 올려주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분모가 계산한 대로 치면은 7분의 2 더하기 15분의 4가 되는 거고, 분모가 7분의 2 더하기 15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분자가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 거야. 이거 한번 해볼게. 해보자. 우선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를 잘 봐야 돼. 이 팀이 승리했을 때 그 경기를 한 곳이 A 구장이라고 돼 있잖아. 끝에부터 항상 보는 거야. P 써버려. 승리를 했을 때 하필 A 구장에서 승리한 거야. A에서 승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분모 표본건과의 승리니까
A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B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 아니, A 구장이 아니라고 할게. B라고 하지. A가 아닌 곳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뭐냐면은 A에서 승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0%를 구하니까 먼저 10분의 2 A 구장인데 거기서 승리를 한대. 10분의 7이야. A가 아닌 애는 80%야. 10분의 8. 근데 거기서 승리할 확률은 10분의 3이야. 근데 그 중에 A에서 승리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돼. 대부분 똑같은 거냐 똑같이 그대로 써주면 돼.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7 그대로 써주면 돼. 다는 그렇지 않지만 다는 그렇지 않아. 웬만하면 분모가 다 똑같아요. 어차피 100으로. 웬만하면이라고 했어. 한 50% 정도만 똑같아. 알았지? 그러면 분자가 14가 되는 거고 분모가 14 더하기 24가 되는 거고 38분의 1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9분의 7이다. 됐어요?